안녕하세요. 제 1회 산업기술 스토리텔링 소셜 스튜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유인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기업을 새롭게 만나서 많은 이야기들을 투자자들하고 나눌 건데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성공의 확신과 노하우들을 익혀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투자자들이 오셨는데요. 두 분의 투자자를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포스코 기술투자에서 온 조석으로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기업들하고 투자자 모두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플리지 코너 인베스트먼트에서 온 강신혁 부장입니다. 네, 좋은 기업인들이랑 좋은 내용 많이 얘기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기업 한번 같이 만나볼까요? 어떤 기업이 나왔는지 뜨거운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레인팀의 공동대표인 최성민입니다. 레인이라는 의미는 IT 기술과 네트워킹을 통해서 희귀 질환자들을 돕는 모임이라는 뜻이자 희귀 질환자분들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가 되어서 다가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BTIT 최신 융합 기술과 인터넷 문화 등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진단 불가능한 희귀 질환자분들을 돕는 획기적인 방법을 만들고자 합니다. 저희는 팀원들 전공이 다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니콜라스, 로버트, 마야, 채원이와 같은 이런 희귀 질환자들을 돕고자 하는 한 마음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왜 아픈지를 몰라서 온갖 병원을 10몇 년간 돌아다녔으나 왜 아픈 그 원인을 알지 못해서 진단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나 희귀 질환은 진단받기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경제적 부담도 엄청나며 설상가상으로 사회적 관심조차 부족합니다. 저희 레인팀은 차세대 염기서열 결정법 혹은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이라는 BTIT 최신 융합 기술과 크라우드 펀딩 등을 통한 SNS 모금 운동을 통해서 정확한 희귀 질환자의 정확한 조기 진단, 환자 부담 경감, 그리고 사회적 관심 환기를 이뤄내고자 합니다. 올해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서 50개 가장 스마트한 회사를 선정했는데요. 1위가 일루미나라는 기업입니다. 이 일루미나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 장비 혹은 NGS 장비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이토록 NGS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왜냐하면 맞춤형 의학 시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기존의 방법으로는 진단받지 못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NGS 개인 유전체 분석을 수행해 주고자 합니다. NGS를 통하면은 약 2만 개의 모든 유전자를 150만 원 가량의 가격으로 6개월 안에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해외에는 이런 상품들이 여러 개 있고 4,000명 이상이 이 혜택을 보았는데 우리나라에는 의료법상 이런 분석에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상품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크라우드 펀딩 등의 모금 활동을 통해서 이런 인건비 제외 분석 비용을 마련할 것이기 때문에 희귀 질환자들을 돕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미 해외에는 레얼 지노믹스 인스티튜트라는 RGI 등의 단체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이런 환자들의 NGS 분석 비용을 마련한 사례가 있고 국내 유서 사례로는 이 와디즈라는 국내 최대 크라우드 펀딩 회사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아픈 아이의 소원을 들어주자는 이런 버킷리스트라는 행사를 성공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 와디즈라는 회사에서 저희 팀의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6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모금 금액에 대한 성공률이 매우 높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저희는 모금 성공률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이런 환자 가족 친지뿐만 아니라 대학생 서포터들 그룹도 구성해서 홍보 및 모금 활동에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국내 추정 희귀 질환자 수는 83명당 1명꼴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글로벌 기준에서는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희귀 질환자분들은 대부분 진단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저희는 희귀질환 관련 단체와 환우회 등과 같이 협력을 해서 홍보 및 모금 활동을 통해 마련한 NGS 분석 비용으로 NGS 회사로부터 고품질의 데이터를 얻어서 게놈 연구재단 등의 비영리 연구기관과 협업을 해서 병원에서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맞춤 의료 에반젤리스트로 포지셔닝을 해서 헬스케어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아낼 생각입니다. 저희는 크라우드 펀딩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금원을 다양화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한 IT 기업에서는 저희가 수만 명 이상에게 노출이 된다는 것이 확인만 되면은 NGS 분석 비용을 후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추후에는 법적으로 제약이 없는 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환자 대상으로 유료 분석 상품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발한 모든 자체 분석 소프트웨어를 오픈소스로 공개할 것이고 이 운동이 홍보가 되면은 미국에 있는 단체와 같은 것이 이스라엘, 오스트레일리아, 싱가포르 등에도 있는데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가 없어서 분석을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분들로부터 분석 비용을 받아서 저희가 분석을 해주고자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하고 싶으신 말씀 다 하신 거예요? 사실 좀 남았는데 한 10초만 드립니다. 10초만 드린다면 저희는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채원이와 같은 아이들에게도
이 다른 3명의 미국에 있는 아이들이 경험했던 이런 많은 변화들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전문 투자 검토라고 생각하시고 그 질문과 문제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먼저 한번 말씀드리면 회사의 그 정체성이 의심스러운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크라우드 펀딩을 그 발표에 한 50%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본 문제가 뭐냐야. 우리가 본 문제가 그 아픈 희귀 질환을 갖는 사람들이 네. 문제가 희귀 질환이 문제인지 450만 원, 500만 원이 없는 게 문제인 건지 해결하고자 하는 게 어떤 걸 우리 회사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뭔가요? 사실 말씀하신 두 가지 다가 문제입니다. 일단 희귀질환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나라에서 지원해주는 희귀질환 수도 적을 뿐 28개밖에 안 될 뿐더러 그리고 희귀질환에 걸린 분들이 진단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 진단을 못 받는 게 기존에 있는 검사 방법으로는 아예 진단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 NGS라는 기술이 아니면은 아예 진단을 못 받는 그런 상황에 계신데 이 NGS 분석 비용인 450만 원 정도가 없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크라우드 펀딩 등의 모금 활동을 통해서 분석 비용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여쭤보겠는데요. 이제 어떤 회사는요, 우리가 대처하는 문제 본질이 뭔지를 딱 정해야 돼요. 우리는 NGS를 분석하는 회사는 아니죠. NGS를 분석하는 회사입니다. 아웃소싱 해주는 회사 아닌가요? 그러니까 유전체를 분석을 의뢰해주는 중개해주는 회사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연구원들이 유전체를 직접 분석해주는 회사인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모델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NGS 회사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이 NGS는 러 데이터가 있고 이 러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래서 병원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주는 이 두 가지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NGS 분석 비용이라는 것은 이 회사에 NGS 분석을 맡겨서 러 데이터를 얻는 비용을 의미하고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 러 데이터를 얻어서 이것을 분석해서 병원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맡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일루미나를 알아요. 네. 저희가 암 분석하는 회사를 투자를 해가지고 네. 일루미나하고 협력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회사가 그 연구원들 통해서 네. 직접 만약에 연구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주신다면 사실 돈 많은데 희귀병을 걸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450만 원을 크라우드 펀딩 안 해도 네. 고객은 충분히 있을 건데 그게 상품성을 그렇게 해서 처리해 본 적이 있으세요? 말씀하시는 건 첫 케이스를 뭐 사용해봤나 이런 말씀이신가요? 크라우드 펀딩 말고 네. 450만 원을 누구 돈이든 환자의 돈을 위해서 해가지고 연구 분석을 해가지고 450만 원을 받고서 450만 원만큼의 서비스를 해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그 경험을 말씀하시는 거라면은 그러면 저희가 희귀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첫 케이스를 아직 분석해보지 않았지만 제가 대학원 때 저희 팀에 있는 생물 정보 분석을 하는 사람이 2명 있는데요. 저희가 희귀질환자 분석과 가장 유사한 암 유전체 분석을 아산병원과 연계해서 247명을 폐선암의 데이터를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한 이런 데이터 처리 파이프라인을 유사한 파이프라인을 사용해서 희귀질환 분석을 할 건데 이것을 같이 하는 단체가 아까 말씀드린 울산과기대에 있는 박종화 교수님 혹은 그 미국의 희귀질환자들을 돕는 단체인 RGI에 있는 현 미 국립보건원 유전체 분야 디렉터로 있는 지미린 박사가 저희와 협력 관계에 있고 그래서 지금 같이 그런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UI 웹 기반 유저 인터페이스도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요, 우리 회사가 이제 아까 우리 대표님 2가지를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는 유전체 분석, 네. 두 번째는 그걸 450만 원을 분석 비용을 대기 위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하시겠다라고 했는데요. 네. 논점을 2개를 잡으셨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아픈 사람들 유전체 분석하는 그게 450만 원 누구 돈을 하든 정부 돈을 하든 뭐 어디 지원금을 받든 간에 그건 별개로 하고요. 450만 원의 가치 있는 서비스를 고객이 살만한 서비스를 만드냐인데 지금 아직 그것은 실제 경험이 상업적인 경험 없고
병원에서 아니면 전문가 한 두세 사람이서 해본 경험 있어요? 아직 상품화 한 적이 없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이건 아직 상품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본질을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두 번째는 우리가 그 돈 없는 사람을 돈 받게 해주는 게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이죠. 네. 펀딩해 준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죠. 펀드 레이저가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죠. 예, 기죠. 그래서 기부를 모아주는 사랑의 뭐 전화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특정한 아픈 사람 희귀 질환을 가지고 크라우드 펀딩을 모으겠다, 기부를 받겠다라고 하시는데, 이것을 잘하는 거와 유전체 분석을 잘하는 건 다른 거거든요. 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잘하기는 훨씬 더 전문화돼 있어야 되는데, 앞부분에 사업화가 안 돼 있고 뒷부분은 새로 모집한다는 이것도 새로운 부분에서 일단은 조금 논점이 있을 수 있어요. 크라우드 펀딩 부분에서는 저희가 와디즈랑 이미 얘기를 했는데, 와디즈에 있는 최동철 대표이사님과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크라우드 펀딩을 직접 할 것이 아니라 와디즈라는 국내 최대 크라우드 펀딩 업체에서 저희를 대행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해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NGS 분석과 이것을 병원에 연계하는 그런 네트워킹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네. 거기까지 하고 네. 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마 시간이 없어서 발표를 다 못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우리 회사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가 안 나오고, 사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같은 스타트업들은 어떤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될지가 굉장히 핵심이 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회사 멤버들이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일들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이건 좀 짧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슬라이드를 먼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NGO 월드비전에서 5년간 일했던 NGO 활동가 1명하고 보건정책 전공자 1명, 그리고 의사 2분과 의대생 1명과 저 같은 생물정보학 전공자 2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학 자문으로 그 현재 한국 유전체 분석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박종화 교수님이 있고, 그리고 서울대의대에서 실제로 희귀질환자와 관련 NGS 분석을 하는 최무림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상당히 균형 잡힌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생물정보학 전공자 2명이 다 아산병원과 같이 암 유전체 분석을 같이 해본 경험이 있고, 그래서 최무림 교수님이나 박종화 교수님 혹은 대외 협력인 주미림 박사와의 협력을 통해서 저희 파이프라인을 그 네이처 제네틱스라는 유전학 최고 분야에 있는 그런 데이터를 검증해서 저희 소프트웨어 성능을 평가한 이후에 화이트 페이퍼를 만들어서 공개한 이후에 이것을 실제 환자 분석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 인원 중에서 저희 회사에 상주 인원은 총 누구가 되는 거예요? 아까 의사분들도 우리랑 같이 의사를 그만두시고 우리랑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닙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모두 저희 지금 상주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 각자 파트타임으로 시간을 내 가지고 그 팀을 구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면 일단 그 법인 설립을 하셨나요?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하셨어요? 근데 이제 기업이면 그 사회적 기업이어도 기업이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상무님이랑 이제 말씀하시는 거에서 우리가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어디서 나올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문제를 어떤 이제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어떠한 가치를 주면서 그거를 이제 가격으로 딱 이제 받아올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로 데이터를 끌어오는 거는 사실 우리 역량은 아니잖아요. 그 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우리의 역량인 건데, 그러면은 기부를 받은 그 크라우드 펀딩에서 기부를 받은 돈에서 우리가 일부 매출이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다른 루트에서 우리가 가치 창출에 대한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 당장 저희가 이윤을 창출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환자를 분석을 해서 성공 케이스를 만들고 이게 이런 모델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것을, 왜냐면 해외에서는 이미 이런 모델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델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작동한다는 그런 성공 케이스를 만들려는 단계라서 저희는 우선 한 명의 환자를 올해 내로 분석을 해가지고 이것이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등을 평가를 하고, 그리고 저희를 아직 완전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저희를 후원해 주겠다는 국내 그 NGS 기업이 있어서 그 기업을 투 트랙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이 활동을 홍보를 하고 실제로 이것이 워킹한다는 것을 보이고 홍보를 하는 트랙이 하나 있고, 또 다른 트랙으로는 10명 정도의 환자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그
후원을 받아서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가 만든 이 파이프라인이 작동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몇 퍼센트의 환자가 진단 혹은 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인 다음에 그 다음에 유료 상품 분석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직 유료 상품 분석에 대해서 얘기할 단계는 아니라서 그래서 저희도 상주하는 인원이 없는 것이 우선은 이 모델이 작동을 한다는 것을 파일럿 테스트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유료 상품 분석으로 나아가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익화가 될 때까지 그 어떤 매출을 이제 발생시킬 때까지 기간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세요? 한 3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3년이요? 근데 뭐 이 기간이나 이런 것이 아직 완전히 어차피 법인 설립 전이시니까. 네. 우리가 이제 좀 정리를 하면서 기업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고객은 누구냐면 우리 회사에 크라우드 펀딩을 해주는 사람과 그다음에 그 희귀 질환의 분석을 받는 사람. 근데 돈 내는 사람과 쓴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요. 근데 그게 다를지라도 그게 상품으로서 서비스로서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의미에 대한 검증을 먼저 첫 번째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의미의 검증을 45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사람들이 희귀 질환에 걸렸을 때, 아는 사람이 걸렸을 때 그래서 분석하는 아까 고객 입장에서 다양한 해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450 필요 비용을 얻는 또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우리 레인이라는 기업은 그 두 개를 공동으로 구사하는 서비스를 갖고 있는데 각자의 경쟁력을 스스로 증명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두 개를 풀어야지 살아남는 기업인 거예요. 문제를 두 개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객들한테 그게 공짜로 해주든 유료로 해주든 고객들한테 우리가 450만 원 정도를 줘가지고 유전자 분석을 해볼 만한 그 상품성이 없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기부를 받아가지고 수익을 얻는 이상한 회사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첫 번째 논점, 우리 IR 했을 때 항상 첫 번째는 우리가 유전자 분석 전문 서비스 업체다라는 전문성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 전문성은 거기에 하는 서비스를 행하는 사람들의 전문성, 그 다음에 경험의 전문성, 상품의 타사와의 경쟁사와의 비교 전문성 이런 것들을 말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는 우리랑 하게 되면 어떤 구조로 얼마나 효과적인 소셜 크라우드를 할 수 있는지 방법론, 그 다음에 외국의 그런 사례하고 우리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걸 논점을 두 가지 문제를 대응하시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여기에서 이제 투자자한테 혹시 질문하실 거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사실 투자를 받고자 하면은 어떤 성공 사례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성공 사례가 현재는 아직 없고 개발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발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도 비록 성공 사례는 없지만 팀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회적 가치 등을 보고 투자를 하신 사례가 있으신가요? 일단 저희는 그 예비 창업자 시절에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는 팀에도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사실 아까 초반에 저희 회사 소개를 드렸을 때 저희 회사는 약간 서로 오픈마인드가 돼서 뭔가 가치를 같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서로 이제 각자 역할들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회사 잘 커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커졌어요. 지금 그 회사는 이제 저희 그 창업경진대회 1회 팀이고 대학생 2명이 오셔가지고 아이디어만 가지고 오셨는데 법인 설립 시점에서 저희가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빨리 웹사이트 만드는 회사였는데 사이트 3개월 만에 올리고 마케팅 열심히 해가지고 인원 보충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쭉쭉 성장해가지고 지금은 월 매출 한 7, 8억 정도 하는 회사가 됐죠. 근데 이제 포인트는 아까 이제 상무님께서도 말씀하신 약간 그런 경쟁력, 그러니까 그 인원들의 경쟁력, 그리고 경험, 그리고 경쟁사 대비해서 지금 누군가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분들보다 훨씬 더 좋은 가치를 시장에다 줄 수 있으면서 거기에 이제 시장 침투가 가능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저희는 매출이 없을 때, 팀만 있을 때도 투자를
합니다. 논점을 좀 바로잡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말씀하신 사회적 가치는요, 좀 잘못 생각하시고 계신 부분이 있어요. 우리 회사가 이제 희귀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 사회적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러면 저희가 투자자가 그럼 사회적 가치가 저희가 투자하기는 좀 약하다 그러면 말기 암 환자를 지원하겠다. 좀 더 약한데요. 그러면 세상에 가난한 모든 아프리카 아이들까지 다 뭔가 지원해주겠다라고 해서 사회적 가치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다. 사회적 가치는요, 우리가 어떤 서비스나 제품을 개발해서 그들이 겪는 고통이나 아픔들을 그들이 비용을, 그 많은 비용을, 그 문제를 해결해서 그 많은 비용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적게 해도 얻을 수 있다면 그게 우리가 얻는 사회적 가치라는 거고요. 그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비용 세이브하는 사회적 가치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온고잉 할 수 있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해 나갈 때 사회적 가치라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 이 문제가 지금 우리가 세상의 모든 아픈 사람들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사가 되니까 우리 사회적 가치가 많고 그러니까 투자를 해주면 안 되겠나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사회적 가치를 다른 방법으로 이해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투자자가 사는 사회적 가치라는 것은 남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0만 원이 든다면 우리는 50만 원으로 비용을 청구해서 할 수 있고 그 50만 원에도 우리는 충분하게 남는다를 증명하시는 게 맞아요. 그게 사회적 가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제가 이런 서비스를 개발해가지고 완전히 오픈소스로 공개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런 희귀 질환자를 도울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공동 개발한다거나 이런 시도를 한 적이 전혀 없고, 이런 관련 회사도 아직 있다고 저희는 조사를 있다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런 모델이 작동한다는 것을 보인 다음에 희귀 질환자 분들한테 NGS를 통해서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이면은, 사실 지금은 의료법상 희귀 질환자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이런 관련 정책도 저희가 영향을 미치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홍보나 그런 사회적 가치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네. 여기서 혹시 듣고 계신 분 중에 질문 혹시 하실 분 있으신가요? 네, 선생님. 하나는 지금 설명하신 대로 그런 희귀병 환자에 대한 데이터 오픈한다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레인이라는 회사가 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했을 때 나온 그 결과가 얼만큼 의사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느냐, 그 부분에서 증명이 안 된다면은 아무리 뜻이 좋아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에 있어서는 해결의 원천적인 걸 접근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은 희귀병에 대한 진단 차원으로 접근한다면 그거보다는 어떤 진단 결과 회복까지 갈 수 있는 정도로 가야지만 그것의 어떤 가치가 더 높아질 것 같아요. 지금은 진단을 했을 때 진단 후에 본인이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어려운 사람들이라면 그 다음에 대안이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질문에 좀 간단하게 답변. 첫 번째 그 질문에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희귀 질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와 있고 그것에 대한 분석 결과 그리고 혹은 진단 결과가 나와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컨트롤로 사용해서 이 데이터들이 검증이 되는, 저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 셋으로 검증이 되는지를 우선 보여서 그걸 화이트 페이퍼로 정리해서 공개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한테 데이터를 맡기는 분들은 이런 인풋을 줬을 때 어떤 아웃풋을 얻을 수 있는지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저희의 성능을 평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 데이터를 얻는다고 해서 저희 그룹 안에서 바로 진단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수년간 이런 희귀 질환 관련 환자들을 봐온 그런 임상 유전학 의사 선생님이 필수적입니다. 저희는 이런 분들과 연계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데이터를 드리는 것이지 저희가 바로 진단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 상태입니다. 네. 혹시 좀 마무리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이제 바이오 회사로서 레인이라는 어떤 이름을 통해서 고귀한 가치를 추구를 하는데, 그 가치의 전반부와 후반부. 그래서 전반부에는 희귀 질환자들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화이트 페이퍼 형태로 공유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널 이롭게 하겠다라는 그 부분하고 뒷부분은 자금의 크라우드 펀딩을 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는 사회적인 운동에 동참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큰 두 가지 뜻을 갖고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첫 번째는 첫 번째에 그 어필해야 되는 부분 논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충분하게 상업적인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냐 없냐 그리고 멤버들이 그 정도의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바이오의 회사로서의 그 신뢰를 먼저 확보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사회 운동으로서 플랫폼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고민하시면서 보강하시면 정말 좋은 의미 있는 선한 바이오 회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더 논의를 통해서 좋은 회사 만드는 데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많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자리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